자, 이번 시간 이제 고대의 문화편입니다. 페이지는 80쪽이고요. 우리가 벌써 이제 고대의 대단원 마지막 문화편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딱 문화편 정리하면 이제 고대사가 끝이 나는 거죠. 고구려 백제신라. 그렇죠? 그에다가 이제 그 발해하고 남북국, 그렇죠? 통일신라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편은 더 고생이에요. 그렇죠? 문화편은 이제 암기할 것이 많고 시험에서 그냥 여기에서 아무거나 딱 뽑아 가지고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은 다른 시험하고 좀 틀려요. 우리가 이제 국사에 대한 시험이 우리나라에 뭐뭐 있지요? 뭐 수능 시험도 있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뭐 여타 다른 시험들이 많이 있지요. 그중에서 이제 특징이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수능이나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혹은 사진 요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보편화돼 있죠. 그 시험들은 그냥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이 거의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제 그 법원직이라든가 그렇죠? 그 특성화되어 있는 그 직렬 뺀 나머지는 다 글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화표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글까지 우리가 그림을 글로 외워야 되니까 더 힘들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자라는 거죠. 80쪽. 학문과 사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그 80쪽이죠. 불교 먼저 들어갑시다. 자, 삼국시대 불교.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삼국시대 불교는 그 집권층의 특권 유지를 위해서 수용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귀족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전파를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봤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삼국시대 기업권의 역할입니다. 자, 새로운 국가정신 확립에 기여를 했었고 원광의 세속 5개죠. 이것은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화랑도의 지침서였어요. 그렇죠? 강화된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불교식 왕명 대표적으로 법흥왕 그렇죠. 자,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있다. 음악, 미술, 건축, 공예, 의학 등 그렇죠. 니은번에 이제 신라의 불교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왕권과 밀착되어 성행되었다. 이것이 그 왕실불교 특권층을 위한 거 그렇죠? 이 왕실불교는 무엇과 연결이 되지요?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 업설입니다. 업설은 그 제가 이제 그 정치편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시 이승에서 이제 이생에서 환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업설 그 측면에 보시면 날개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에 따라 업벌을 받는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왕은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아 현재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죠? 이것이 곧 뭘로 이어집니까? 왕직불 사상으로 이어지죠. 본문에 보시면 왕의 권위를 이어준다, 높여준다. 왕직불 사상이다. 자, 미륵불 신앙이 있는데요. 미륵신앙 그렇죠? 자, 여러분 미륵부처 미륵부처는요. 미륵신앙은 요겁니다. 미륵부처. 미륵부처님은 누구냐면 미래의 부처님이에요. 미래의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과거로 오셔 가지고 우리를 구제를 해 준다. 이 신앙이 이제 미륵신앙인데 이 미륵부처 미륵불 신앙이 화랑도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죠. 자, 화랑도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화랑은 선화, 사료에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선화고요. 이 선화는 미륵불의 화신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자, 화랑도에 입단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화랑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있죠. 요것은 미륵불 신앙, 미륵불을 믿는 것 그렇죠. 그래서 숭배, 무리에 입단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선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미륵부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화랑도에 입단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뭘 풀어라라는 거냐면 미륵부처. 특히나 이 화랑도에 대해서 풀어봐라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나왔던 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도와 관련된 것도 미륵불 신앙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호국불교예요. 호국 보호한다 뭐를 나라를. 그래서 국가를 보호하는 신앙, 그렇죠? 호국불교. 그래서 이 호국불교는 조선 때까지 가지요. 그래서 호국불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스님들도 이제 나가서 맞서 싸웠던, 그렇죠. 자, 호국불교, 나라를 위한 불교다라는 거죠. 황룡사와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누가? 승려 자장이 누구에게? 선덕여왕에게 이 내용을 건의를 했었다라는 거죠. 삼국의 불교 수용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는데 체크 잘 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수용은 누가 했어요? 고구려 소술망. 그렇죠? 소술망 때 공인하고, 전례는 누가 했냐면 전진, 그 중국의 그 전진에서 순도가 와서 전례를 했습니다. 자, 백제는 그 전례부터 볼게요. 동진에, 중국 동진에 마라난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침류왕 때 수용해서 공인을 했다라는 거죠. 신라는 수용과 공인이 틀려요. 신라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토착신앙이 원체 강했던 나라가 신라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수용되는 것과 국가에서 이거를 우리 국교로 삼자라고 공인했을 때하고는 시기가 차이가 있다. 전례는 누가 하냐면 고구려에서 해요. 고구려 승려 묵호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묵호자에 의해서 눌지 마립간 때 수용이 됐었는데 2차돈의 순교 아시죠? 2차돈의 순교 때 2차돈 순교하면서 법흥왕이 공인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요 내용은 이제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특히나 신라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암기를 할 정도로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때 승려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특히나 원효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원효는 불교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죠. 불교 통합. 일단 적어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리를 정리합니다. 교리. 그래서 그 책에서도 나와 있죠. 대승기론소, 그리고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이것이 불경의 해설서예요. 그래서 해설서, 불교 교리를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심사상과 또 통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화쟁사상은 뭐냐면 이 원효 대사는 삼국시대,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 태어나서 그 통일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이 원효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통일을 했단 말이야. 통일을 하고 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B라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 C라는 사람이 아이고 얘들이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야 라고 하면서 서로 틀린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조금씩 교리가 틀렸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원효 스님은 야 이거 문제가 있는데 부처님은 한 분인데, 그렇죠? 부처님 한 분인데 왜 이상한 얘기들이 돌까라고, 이 논쟁을 화합할 필요가 있겠구나. 화쟁사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를 했으니 그것이 십문화쟁론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대중화에 힘썼죠.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의상과 같이 그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는데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유학길에 갔다가 이제 비가 쏟아져가지고 동굴에서 이제 하루 묵게 됐는데 밤에 이제 목이 타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딱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였더라. 그래서 웩 했죠.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모든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구나. 그렇죠?
모든 일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분명히 새벽에는 맛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역했다라는 거죠. 일체유심조.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고 원효는 돌아오고 의상은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실질적 결론적으로 원효는 유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 시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아미타 신앙인데요. 요것은 이제 정토종입니다. 정토종.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돌아와서 법복을 벗죠. 승려복을 벗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 이제 환속하는 거예요. 속세에 다시 돌아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제 그 설법을 하는 거죠. 애들 오면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애들이 불교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해요. 왜? 불교 교리는 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문이니까 접하기 힘들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날 따라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신앙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부처님이 니들 보호해 주실 거야라는 거지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무에 갑니다. 그렇죠? 요 모든 것들이 원효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체크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효 했으니까 의상도 해야죠. 의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의상은 이제 진골 출신입니다. 승려인데, 그렇죠? 진골 출신이면서 당에 유학을 갔다 온 승려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화엄사상을 정리를 했으니 이것이 이제 화엄일승 법계도예요. 화엄일승 법계도다라는 그림도자 쓰는데 교리를 기역, 니은, 디귿, 가나, 다라, 마바사, 불교 만자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교리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고 화엄일승 법계도 얘기 나오면 의상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화엄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일찍다 다지길이에요. 와, 일찍다 다지길. 뭐 갈수록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죽겠네요. 어려워서. 자, 하나는 곧 여러 개고 여러 개는 곧 하나다라는 거죠. 만물의 상호 조화를 얘기하는 것. 요것이 화엄사상이다. 그리고 관음신앙. 잊어서는 안 되겠죠. 관음신앙. 그래서 관음신앙은 다른 것과 틀리게 현세 구복적이었다라는 것. 현세적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내세 신앙보다 현세 신앙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부석사를 건립합니다. 부석사 건립. 부석사에 대한 것은 고려 시대 때도 한 번 더 나와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든가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은 고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통일신라 때 부석사가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다? 의상이 만들었다. 고려 시대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해초. 해초는 왕호 천축국전이죠. 왕호 천축국전. 자, 천축국이 어디죠? 인도입니다. 그렇죠? 5개의 인도인데 5천축국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림 잘 그리죠? 자, 이 인도 그렇죠? 당나라를 거쳐가지고 인도 갔다가 인도 이렇게 온 거예요. 당시에 인도는 5개였어요. 그래서 5개의 인도를 갔다 왔다라고 해서 이 거치면서 기행문을 적었는데 그것이 왕호 천축국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왕호 천축국전 우리 거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있겠네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프랑스에 있어요. 1908년에 프랑스 학자 펠레오라는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중국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해요. 야, 이거 뭐 시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집으로 가져가요. 집으로 가져가서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거니까 내놔라고 하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알고 들어가실 거.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맞아요? 프랑스 국립박물관이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관은 어디에서 해요? 도서관에 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시할 때 되면 박물관에 놔두는 거죠. 그리고 전시 끝나면 다시 또 보관을 해야지. 그래서 도서관을 갖고 오는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프랑스에 있다. 이런 내용은 중요하죠. 자, 우리가 책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80쪽. 그래서 원효, 분파의식 극복, 그래서 일심사상, 화쟁사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됐고 불교의 대중화 아미타 신앙 전토종 보급 그렇죠. 그리고 무예가 그리고 대승기론소 금강산매경론. 자, 의상
화엄 사상이지요. 화엄일순 법계도 일찍다 다지길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 관음 신앙입니다. 현세 구복적 신앙이지요. 자 페이지 하나 넘어가서요. 81쪽이죠. 의상 전제왕권 확립에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이 의상 자체가 진골 출신이잖아요. 그거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당시에 그 문무왕이 도성을 새로 쌓고 더 크게 올리려고 했어요. 그때 의상이 만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영주 부석사 창건을 했고요. 그렇죠. 교단 형성했고 제자를 양성하고 해초는 왕호천축국전 그렇지요. 원칙은 유식불교 그리고 이제 진표 한분 진표 그래서 진표는 점찰법회 하나만 적어두세요. 점찰법회. 진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종의 유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선종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선종 예전에 공부 다 했던 겁니다. 그렇죠? 교종과 선종이지요. 자, 신라 중대입니다. 신라 중대에는 왕권이 강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종이 발전을 하죠. 자, 신라 하대로 볼까요? 신라 하대. 선종이 유행을 합니다. 그렇죠? 왜? 지방 세력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 세력이기 때문에 중앙 세력 진골들이 많이 믿었을 거고 여긴 지방 세력이기 때문에 지방 호족 그리고 육두품 그렇죠? 이들이 많이 믿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교종은 이제 교리를 매우 중요시 했지요. 선종은 교리를 무시했느냐? 무시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참선이라든가 좌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동을 강조하는 불교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앉아서 계속 중얼중얼대면서 외우는 그 교리를 중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좀 정적이고 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을 중요시하게 되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실천을 중요시하게 되죠. 행동.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화미, 균형미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아무래도 그 실리를 추구하는 쪽이 더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리, 의미 있는 것, 그렇죠. 형식보다 의미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신라 중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보탑, 석가탑 있죠? 불국사 3층 석탑 안정적으로 3층 딱 돼 있잖아요. 중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굴암 예쁘죠? 조형미술 굉장히 뛰어나죠? 중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승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님들이 좌선, 참선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사리가 나와요. 몸속에서 저는 지금 화장을 해도 사리가 안 나오죠. 근데 스님들은 그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장례 치를 때 보면 사리가 나옵니다. 이 사리는 뭘로 봤냐면 그 고대 시대부터 이렇게 봤습니다. 부처님의 몸의 일부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부처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처가 되지 못하고 사리로 몇 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남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의 일부예요. 이걸 함부로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리를 보관할 수 있는 탑을 만드니 그것이 승탑. 예전에는 이제 부도라고 했던 것이에요. 요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탑은 우리 그 시험에서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딱 하나만 나오고요.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로 가잖아요. 고려는 무슨 국가죠? 불교 국가예요. 불교가 국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미술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승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외의 모든 승탑은 다 고려 승탑으로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 잘 해두시고요. 그 어딥니까? 우리가 81쪽. 자, 니은번 선종의 영향이 있죠. 통일 전후의 전례였고요. 신라 하대에 유행했던 게 선종. 그렇죠? 그리고 지방 호족의 후원. 그래서 이것이 오교, 이것은 구산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발해. 발해에 보면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문왕은 전륜성왕. 불교의 이상적인 제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문왕은 이것을 자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의 대표적인 승려로 두 분만 알아놓자는 거예요. 석인정과 석정속.
발해 승려입니다. 발해 대표적인 승려니까 이것은 체크를 좀 해놓자라는 것이고 오른쪽에 그 구산 선문에서요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림의 가지산파, 가지산은 하나 체크를 해놓으세요. 가지산 정도는 시험에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산의 개창조가 도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산 선문의 최초의 개창자 도의, 가지산파 이렇게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유교입니다. 양거라 2번에 유교. 삼국시대 유교. 기억번 한자 문화권 이었죠. 됐고. 니은번에 이두입니다. 향찰, 이두와 향찰 그리고 한문의 토착화 나오는데 됐고요. 디귿번에 삼국의 교육기관과 역사서. 이것은 또 외우셔야죠. 일단 역사서부터 볼게요. 표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역사서. 자, 유기 100권, 신집 5권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 영양왕 때 신집 5권 이렇게 기억하시고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을 시켜서 서기를 편찬했죠. 신라는 지릉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지만 이 세 가지 다 네 가지죠. 6위까지 네 가지 다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육기관에서 보시면 고구려 수도 태학이 있어요. 태학은 소수림 왕이 중앙에 세웠던 대학교였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지방은 경당이 있었는데 장수왕이 세웠던 지방대학교가 있었죠. 그것이 경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학과 무술까지 교육을 시켰던 것이 경당이다라는 거. 백제에 보시면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가 있죠. 박사들 있었고 신라에는 임신서기석이 있는데 임신서기석은 임신년에 화랑 둘이 이제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화랑들의 공부, 유교 교육에 대한 그 맹세가 적혀 있는 것이 임신서기석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통일신라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신문왕 때 국학,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경덕왕 때 태학,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빠져 있네요. 다시 국학에서 태학으로 가죠. 태학으로 갔다가 다시 국학으로 가요. 국학으로 다시 가는데 이때 해공왕 때예요. 해공왕. 그렇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기억하세요. 해공왕 때 국학 이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가 있는데 독서삼품과는 뭐냐? 시험에 잘 나오죠. 독서삼품과는요. 이 국학 있죠? 국립대학교 국학에서 국학의 졸업자들이 나온단 말이지. 이 졸업자들을 시험 성적으로 끊어요. 그래서 세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상, 중, 하로 나눠요. 그래서 이 졸업생들의 그 성적 있죠. 졸업 성적을 가지고 그 등급에 맞게끔 그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예요. 엄청 좋죠. 그런데 능력본이지요. 자, 이 신라에는 골품제가 있죠. 신분제 중시 사회예요. 능력, 이 징벌 세력이 미친 듯이 반대를 하죠. 결국에 시행이 안 됐던 것이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페이지 넘어갑니다. 82쪽이에요. 유학자 보시면 김대문의 화랑새기 그리고 고승전 한상기가 있는데 화랑새기는 화랑들의 이야기고 고승전은 이제 승려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위인전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것. 자, 강수는 그 외교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답 설인귀서. 자, 설인기가 이 나당 전쟁 때 장수로 왔던 그 당나라 장수예요. 설인기가 이제 문서를 보내요. 외교 문서를 이렇게 한번 붙어볼래라고 하니까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답 설인기서인데 이 답 설인기서 하면 그 어디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그 기벌포 전투. 기벌포 전투의 그 장수였던 게 이제 설인기였거든. 설인기가 패배하고 이제 저 후퇴하게 되는데 이것이 강수의 외교 문서. 이때 이제 그 문체가 뛰어났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적어 놓은 거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설총은 그 원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두를 다시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하는데 이두는 그 한자를 우리말의 순서대로 쓴 거예요. 이것이 이두. 화왕계 있죠. 화왕계. 그래서 신문왕에게 바칩니다. 적어놓으세요.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도구덕 정치 설총하면 화왕계.
자, 최치원이죠. 최치원은 그 당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빈곤과에 급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육두품. 그렇죠? 그리고 개혁안 10여 조. 그래서 시무십조를 진성 여왕에게 바치는데 결국에 이제 그 개혁안이 골품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진골들이 미친 듯이 반대해요.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 최치원은 또 개원필경도 알아놓으셔야죠. 개원필경은 시문집입니다. 시문집. 그리고 이제 토황소경문.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토벌한다 황소를 그래서 경문을 띄우는데 그 토황소 경문을 또 작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산비문 요것도 최치원이다. 그래서 최치원에 관련된 것도 두 가지 정도 더 기억을 해놓자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면 발해 유학기관이 있었는데 발해 대학교 뭐였어요? 주자감이요. 주자감이 있고 발해 문자는 따로 있었어요. 앞자와 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직도 판독 불가해요.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 글자를 못 읽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발해 문자 앞자와가 있었다. 자, 도교 보시면요. 도교가 뭐냐라는 거죠. 특징 보시면 산천을 숭배하고요. 그러니까 무위자연이지 무위자연 그렇죠? 그리고 신선사상과 결합을 했다. 그래서 산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빠졌는데 무예숭상 이런 것도 도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그 아래 3번인가요? 도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강서대묘에 사신도가 있죠. 사신도. 그래서 사신도는 4개 방위신이에요.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방위, 방위의 그 수호신이죠. 자, 고구려 보장왕 때 연개소문이 도교를 수입해요. 그래서 연개소문은 도사 8인과 그리고 도덕경을 가지고 옵니다. 도덕경을 유입을 합니다. 자, 연개소문이 이렇게 가지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 연개소문은 왕실을 견제해야 되고 귀족을 견제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과 왕실이 믿었던 게 교정불교란 말이죠. 이거 불교를 탄압해야죠. 그러니까 이 그 도교를 미친 듯이 장려를 하는 거죠. 도교 장려, 다시 얘기하면 불교를 억압하는 불교 억압책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자, 백제 산수무늬 벽돌 요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백제 금동대학로가 있어요. 금동대학로는 향로지요. 아, 참 그림을 엄청 제가 잘 그려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향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향로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건데 이게 뚜껑이에요. 뚜껑 열면 여기에다 이제 향 집어넣고 뚜껑 닫아. 그래가지고 그 향을 피우면요, 이게 연기가 확 하는데 엄청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그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영상을. 박물관에 안 가도. 그렇죠. 영상 보면 나와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자, 요건데 그 어떻게 돼 있냐? 요 위에 있는 것이 봉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봉황과 요 아래 받침은 용이에요. 그리고 요 아래 보면 이 받침이 연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꽃. 연꽃은 어떤 불교의 색채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산이 있고 사람 같은 것이 한둘씩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복례산이에요. 복례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신들이 그렇죠. 산의 신들이 사는 산입니다. 복례산. 이것은 뭐예요? 산신, 도교. 그래서 도교와 불교가 같이 보이는 것이 금동대학로고 금동대학로는 사비성 시대의 유물이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두세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령왕릉 지석과 매직관이 있는데 이 무령왕릉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지석이 나와요. 지석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보면 백제 영동대장군 사마왕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마왕이 이제 무령왕의 사정이 이름이었고 그리고 사마왕과 사마왕 비가 묻혀 있는데 이때 그 옆에 오수전이 나와요. 오수전 그 중국 돈이죠. 오수전이 나오는데 이 오수전의 의미는 뭡니까? 산신에게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 도교잖아요. 신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택지적비는 사택지적 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조선으로 따지면 이 수상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수상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은퇴하죠. 은퇴하고 나서 봤더니 예전에 부귀영화가 싹 다 없어졌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렇죠? 아, 이럴 거면 참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을 걸 뭐 이렇게 한탄하는 글이 써 있어요. 그리고 글 마지막 글귀에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불교에 환원한다. 그리고 나는 불교에 기회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연과 벗삼아서 내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겠다. 도교 신앙이지요. 자, 신라에 보시면 화랑도를 국선도, 풍월도라고 불렀고요. 이것이 이제 최치원의 사삼비명, 그렇죠? 자, 통일신라, 12지 신상이 있는데 불교와 도교의 결합입니다. 12지 신상. 자, 양거로 4번에 보시면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는데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에 그 선종승려가 가지고 들어오는데 선종승려 도선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리도참설이죠. 인문지리학이에요. 이것이 이제 풍수지리설. 영양은 이제 금성. 당시에 수도가 그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수도가 이렇게 한쪽으로 돼 있고 수도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좋은 데가 많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쓰는 거지요. 자, 고대인의 자취와 멋이 나오는데 고분과 고분벽화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죠?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무조건은 아니고 자주 나온다라는 거죠. 구분.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무덤. 고구려 무덤부터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고구려의 전통 무덤은 돌무지 무덤이다. 돌무지 무덤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죠.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돌을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거. 이 돌이 무지하게 많다라고 해서 돌무지 무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무너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돌무지 무덤은 초기에는 이렇게 묻었지만 후기에 가면 이 돌들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듬어서 큰 돌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돌무지 무덤인데 이것이 대표적인 게 뭐죠? 장군총이 있어요. 장군총. 지금 이제 장수왕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뿐 아직은 모른다라는 게 정확한 거는 아무튼 장군총이 이제 대표적인데 장군총은 예전에 그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 지역 국내선 지역이겠죠? 국내선 지역 요쪽입니다. 그래서 만주에 요쪽에 이제 이런 돌무지 형태를 가진 무덤이 10,000개 정도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만주 지반 지역에 1만여 기가 산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석과 배총이 있어요. 호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렇게 해서 요 무덤 요게 무너지지 말라고 요렇게 이제 받쳐놓은 게 호석이고 이 배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뒤에 딸린 무덤들이 배총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거 자그마한 무덤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이게 보통 7층 높이로 쌓이고요. 사람의 키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자, 장군총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돌무지 무덤 다음에 또 하나의 독특한 굴식 돌방 무덤이 출현을 하는데요. 굴식 돌방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굴로 돼 있어요. 굴로 돼 있고 이렇게 방이 있어요. 앞방이 있고 뒷방이 있는데 방이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널을 집어넣죠. 널이라고 하는 건 관이죠. 관 집어넣고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인데 자, 요 천정이 모주림 천정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주림. 겉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모가 점점 마른 모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느낌이 오시죠? 자, 이것이 모주림 천정 구조다라고 하는데 모주림 천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말 그대로 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벽화가 존재하겠죠. 벽화, 그래서 사신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많이 되고요. 단점이 있으니 단점이 뭐예요? 여기 도구를 할 때 용이하단 말이에요. 끝부분만 어느 정도만 삽질해가지고 까내면 입구가 보이죠. 그럼 도구를 쉽죠. 그냥 딱 통로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강서고분.
강서 대묘. 대묘뿐만 아니고 중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서 고분에 사신도가 발견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무용총이라는 고분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객도, 손님 접대하는 거죠. 접객도. 그리고 그 수렵도가 있습니다. 수렵도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노루 사냥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 타고 딱 이렇게 확 활 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수렵도가 여기에 벽화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저총에 있는 씨름도가 있어요. 씨름을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 사람이 둘이 이렇게 있잖아요. 엄청 그림 잘 그린다라는 거지.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사람을 보면 코가 이렇게 큽니다. 그림이. 이 코가 크다는 건 뭐예요? 서양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과의 교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씨름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화라는 거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벽화는 이제 초기에는 생활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생활 모습을 그렸다면 사람들이 그림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 엄청 잘 그려. 와,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람 조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당시의 벽화는요, 이 사람의 크기를 신분을 사람의 크기로 나타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면 귀족이었고, 요 아래는 이제 평민들 아니면 이제 천민들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그럼 후기로 가면 추상적이 돼요. 추상적. 그래서 이제 그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정신 세계를 그렸으니 그것이 이제 사신도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자, 이제 보시면 조금 이제 좀 지울게요. 원래 지우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판소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또 작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자, 이제 우리가 백제 무덤으로 한번 보자. 백제는요, 한성 시대, 웅진성 시대, 그리고 사비성 시대의 그 고분이 무덤이 다 틀려요. 자, 일단 한성 시대 고분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한성 시대는 돌무지 무덤입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고구려 초창기의 무덤, 돌무지 무덤하고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무지 무덤 어디 송파에 있는 송파 석천동 고분, 잠실 쪽에 있어요. 석천동 고분. 이것이 이제 돌무지 무덤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3층으로 돼 있는데 3층이에요? 아니죠. 원래 7층인데 3층만 남아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답으로 뭐가 잘 나오냐면 이 그러니까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의 유의민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 이것이 답으로 많이 나올 때 이 석천동 고분을 많이 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초기의 고구려 무덤이 뭐였어요? 돌무지 무덤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웅진성 시대에 이제 굴식 돌박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송산리 고분, 굴식 돌박 무덤, 공주의 송산리 고분이 이제 그 굴식 돌박 무덤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사신도가 또 발견이 되는데 됐고, 자, 이제 벽돌 무덤이 있어요. 벽돌 무덤은 지금 보세요. 고구려 양식, 백제 양식 없었던 무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이고 당시에 이제 왕권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남조의 영향입니다. 중국 남조, 특히나 어디? 이 양나라의 교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지석이 발견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도교적인 성격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무령왕릉이다라는 거죠. 이 무령왕릉은 참고로요, 벽돌무덤 무령왕릉은 1971년에 이제 그때 이제 발견이 되는데 산인 줄 알았던 거야. 그렇죠? 산인 줄 알았던 거라 발견이 이제 늦게 돼서 부장품이 그대로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무덤인 줄 알았으면 다 도굴꾼들이 털어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부장품이 그대로 존치해서 벽돌무덤 무령왕릉에서 유물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사비성 시대로 가볼까요? 사비성 시대는 이제 부여잖아요. 그렇죠? 부여에 굴식 돌박무덤 양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부여. 그래서 부여에는 능산리 구분. 송산리, 능산리, 그렇죠. 능산리 구분.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사신도가 발견이 되었고, 여기도 이제 사신도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굴식 돌방무덤, 돌무지 이 무덤, 다 뭡니까? 고구려 양식과 똑같죠? 똑같다라는 거. 자, 이제 신라로 한번 가볼까요? 신라. 자, 신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죠. 신라, 삼국시대 신라와 통일신라 신라. 그렇죠. 자, 그래서 삼국시대의 신라 양식부터 볼게요. 신라의 양식은 독특한 돌무지, 돌무지 무덤이에요. 덧날 무덤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는. 그렇죠. 돌무지 덧날 무덤이 있는데, 자, 보세요. 관이 있어요. 관은 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묻었어요. 자, 옆에는 또 하나의 조그만한 관이 있는데요. 널을 또 묻어요. 여기는 이제 부장품을 묻어요. 그래서 이 널을 보호하는 덧널을 하나 씌웁니다. 덧널. 그렇죠? 그래서 이 덧널을 안에다 놓지요. 그래서 여기에 덧널을 놨어요. 자, 그리고 돌을 쌌습니다. 돌무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와. 여기 직경이 보통 이제 100m가 넘어요. 120m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20m가 넘어요. 높이가 23m에서 뭐 27m. 하나의 산으로 보인다는. 이거는 절대 도구를 할 수가 없죠. 이게 신라의 독특한 돌무지 덧날 무덤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돌무지 덧날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도구라면 삽밖에 없는데 삽질을 하다가 다음 돌무지가 또 돌 걷어내야 되고, 그렇죠? 안 하고 만다라는 거지요. 못해요. 사람이 100m니까 요만하니까 요만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팝니까? 이걸 못 파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장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돌무지 덧날 무덤에 그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천마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도가 있는데, 이 천마도는 선생님 이거 벽화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그림. 그림 엄청 잘 그려요. 그렇죠? 와, 책배 죽겠어 하여튼.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도 말인데, 자, 말에 안장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탄단 말이야. 말에 안장이 있는데 배가 썰렁하잖아. 그래서 요 안에다가 배 가리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막 말이 막 날아가는, 막 뛰어가는, 그렇죠? 이것이 천마도예요. 그래서 배 가리개 용도로 썼던 거지 벽화가 아니다라는 거. 자, 호우총이 있어요. 호우총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호우명 그릇. 그렇죠? 호우명 그릇이 나왔다. 호우총. 그래서 호우명 그릇이 있었던 호우총. 여기에 있었다. 돌무지 덧날 무덤이다. 그리고 미추왕릉이 있어요. 미추왕릉. 미추왕릉에는 그 금제 감장보검. 금제 감장 보검. 와, 어렵네요. 이것을 줄여서 이제 황금보검이라고도 하는데, 황금보검은 이렇게 생긴 칼이에요. 우리나라 칼하고 전혀 틀린데, 이렇게 생긴 칼이 서양 칼 같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그 서역 중앙아시아에 유행하던 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면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당시 신라에 넘어와서 있었구나, 왕래가 있었구나, 서역과 교류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통일 신라 한번 봐볼까요? 요걸 조금 지울까? 이제 조금 지울게요. 이쪽 부분. 통일신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돌무지, 굴식 돌방무덤인데, 굴식 돌방무덤, 독특한 양식입니다. 이쪽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굴식 돌방무덤인데, 굴식 돌방무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도굴이 쉽죠. 그래서 도굴이 쉬워서 요 근처에다가 둘레돌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도굴꾼들이 보면 재수없으라고, 그렇죠? 기분 나빠라, 너 도굴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는 12지 신상을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오면 안 돼, 재수없을 거야. 그렇죠? 12지 신상을 박아놓은 뭡니까? 김유신묘예요. 김유신묘. 그래서 이런 독특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김유신은요, 참고로 장군이잖아요. 근데 장군인데 죽어서 왕이 됩니다. 죽어서 흥무대왕, 흥무대왕으로 추존돼요. 그러니까 죽어서 왕이 된 사람, 유일무이한 사람이 이 김유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무왕릉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법이에요. 화장법이 또 유행하기도 해요. 이것은 이제 문무왕. 문무왕은 우리가 어디에서 신문왕 때 배웠는데요. 왕의 아버지께서는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셨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무왕이 있었을 때 외구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구의 침입이 많다 보니까 문무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살아서도 눈을 못 감겠다. 죽어서도 죽은 게 아니다. 나는 외구를 죽어서도 맞겠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라. 그래서 화장해서 저 동해 앞바다에 묻어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동해 앞바다에 묻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무왕릉 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문무왕릉 해가지고 사진이 나오는데 바다만 있어요. 뭐 왕릉이 없어요. 그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무왕릉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가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야는 이제 대성동 고분이 있고, 그리고 지산동 고분이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 대성동과 지산동 고분이 있는데 김해 금관가야고 이쪽은 이제 고령의 대가야가 있어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해를 기억하셔야죠. 발해에는 두 분의 공주님의 무덤이 있는데 정혜공주묘, 정효공주묘가 있어요. 정효공주묘. 정혜공주묘는 이제 굴식 돌방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식 돌방무덤. 자, 정효공주묘는 벽돌무덤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잖아요. 그렇죠? 굴식 돌방무덤, 그래서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한 것이고, 벽돌무덤은 아쉽지만 이제 중국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정효공주면은 당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무덤으로 되어 있다. 헷갈리죠? 정효공주면은 벽돌무덤으로 고구려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 혹은 정효공주면 굴식 돌방 죽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워보자라는 거죠. 한숨 나오죠? 어떻게 쉬어요? 에휴. 그렇죠? 에휴.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민족이니까 에휴. 고구려가 먼저 나옵니다. 에휴. 고구려 당 고당. 고구려 해교. 됐다. 창피하다라는. 자, 이제 82쪽에 보시면 정리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고분과 고분벽화, 시대별 특징 고구려에서 초기는 돌무지, 후기에는 굴식 돌방무덤이죠. 오른쪽 넘어갈게요. 83쪽.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표에서 정리를 합시다. 동그라미 2번에 고분과 고분벽화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고구려 돌무지 무덤이죠. 장군총이에요. 아이고 지웠네. 그래서 계단식 7층 높이고 만주에 만여기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거. 자, 굴식 돌방무덤이 엄청나게 많죠. 안악 3호분. 그리고 무용총, 수렵도, 무용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각저총의 씨름도, 그리고 그 아래총 쌍영총의 기마도, 기마 인물도, 그리고 사신도, 그리고 강서대묘의 사신도, 그리고 수산리 고분. 이것도 이제 굴식 돌방무덤인데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성의 인물이 똑같다라는 거죠. 자, 백제 돌무지 무덤이 있죠. 석촌동 고분이죠. 이게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유이민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 굴식 돌방무덤은 송산리 고분이죠. 공주에 있는 거 웅진시대. 그리고 능산리 고분은 부여에 있는 거 사비시대. 둘 다 사신도가 나와 있고. 벽돌무덤은요. 송산리 고분군 6호가 있어요. 그리고 7호가 있는데 7호가 지금 적어드린 무령왕릉이고 6호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호 7호인데 7호가 무령왕릉이에요. 6호는 사신도 벽화가 나와요. 무령왕릉에는 그 벽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백제 벽돌무덤에는 사신도가 있다. OX. X죠. 왜? 무령왕릉이 있는데. 그렇죠? 사신도가 없다. 백제 벽돌무덤에 사신도가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6호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라는 거.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 있죠. 천마총, 천마도, 그리고 금관총, 그리고 호총, 황남대총. 그래서 황남대총에는 60세 남자의 60세 남자가 묻어 있는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 옆에 이제 20대 여자가 같이 순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쪽에 의미가 있으니까 체크 잘 해두셔야 돼요.
자, 통일신라에는 굴식 돌방무덤이 있어요. 어숭묘 됐고. 자, 발에는 굴식 돌방무덤, 벽돌무덤이 있는데 정희애공주묘, 정효공주묘. 그래서 모준 천정구조가 나와 있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고요. 정효공주묘는 당의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이제 그 묘지, 그러니까 지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불로장생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적어놓으면 뭐 도교적인 성격이 있다. 도교. 자, 양거래 2번에 이제 건축과 탁입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고구려 안악궁 터가 있죠. 안악궁 터. 자, 백제는 미륵사 7세기 무왕 때, 신라는 황룡사 6세기 진흥왕 때.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84쪽 있죠. 고구려의 탑 현존하지 않습니다. 목탑이 많아서. 백제에는 미륵사지 석탑이 있죠.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데 이 미륵사지 석탑은 7세기 무왕 때 건립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목탑의 양식이요. 석탑인데 목탑처럼 이렇게 딱딱해서 껴 맞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 동탑하고 서탑이 있는데 서탑만 일부 현존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사리 보관함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은요 부여거예요. 부여거. 그래서 이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석탑이다. 대표 석탑. 신라에는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는데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그래서 선덕 여왕 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원래는 9층이었는데 지금 3층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황룡사 구축목탑은 또 누가 나와야 돼요? 승려, 자장. 그렇죠. 자, 그리고 불상 보면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이 있습니다. 영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계신데요. 부처님을 보호하고 있는 이 뒤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광배라고 해요. 광배 이렇게 뒷면에 보면 연가 7년에 스님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연가 7년이 한자로 쓰면 그 새길 명자. 그래서 연가 7년이 새겨져 있는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이다라는 거 고구려 겁니다. 자, 백제의 서산마의 삼전불은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요. 신라의 배동 석조 열애 삼전 입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국 공통으로 나오는 게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죠. 자, 글씨 광개토 대왕 비문인데 운관한 서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 신라의 김생은 질박하고 굳센 그 표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솔거에 신라에 보면 그림이 황룡사 소나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노송도 늙은 소나무 그림인데 이게 이제 진짜처럼 보였다고 새가 가가지고 날아가다 박았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해져 내려온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아무튼 믿어야죠. 우린 시험 봐야 되니까. 자, 음악에 보면 왕산악이 있는데 검은고. 그리고 신라에 보면 백결 선생의 떡방아, 방아타령. 그렇죠. 그리고 우륵의 가야금이에요. 가실왕이 이제 가야의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데 가야의 왕이 가실왕이 있는데 이 가실왕이 12월 달을 연상시키면서 12개의 줄로 만든 것이 가야금. 자, 그리고 문학에 보면 고구려의 문학 유리왕 때 황조가 그리고 을지문덕에 이것이 오원시죠. 그래서 여수장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그리고 가야의 구지가 하나만 알아놓자. 가야지요. 자, 통일신라 발해인데요. 건축 보면 이제 석굴암, 인공석굴, 안압지는 인공 연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신라의 귀족들이 술 마시고 놀았다 뭐 이런 거. 자, 발해 상경의 궁궐터. 상경의 궁궐터는 왕이 사는 내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둘러싼 외성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컸대요. 그래서 이 성 자체는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것이고 이게 엄청나게 넓은 주작대로가 나오는데 이것도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 온돌 장치가 나오고 기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탑을 보시면 통일신라의 가뭄사지 3층 석탑 경주에 있죠. 그리고
고산사지. 그리고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 하는 거. 통일신라의 전형탑이죠. 이중 기단의 3층 탑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신라 중대겠죠. 여기에서 이제 무구정광 대 다란이경 요것이 이제 1960년대 발견이 됐었고 2010년대 와서 2013년에 다시 복원 작업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발견됐던 것이 사리보관함 그리고 금동불 입상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보탑도 있고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이것은 전남 구례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하대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거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는데 이게 양양에 있는 건데 기단의 불상이 팔부증상 그 불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죠. 전남 화순에 있습니다. 자, 발의 탑이 있는데 영광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불상이 있죠. 통일신라 불상 석굴암 본종불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발에 이불병자상이 있어요.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동 열애입상과 이불병자상의 이 금동 그러니까 부처님의 얼굴이 똑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뭐다? 이 발해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고구려를 계승하였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석등에서 보면 통일신라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석등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자, 발해에 보시면 발해 석등이 있는데 됐고요. 석조물에 보면 통일신라의 무열왕비 받침돌 요것을 이제 귀부 요렇게 얘기도 하는데 됐고 자 오른쪽에 이제 85쪽에 보시면 통일신라의 공예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성덕대왕이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한 거예요. 성덕왕의 아들이 이제 그 경덕왕입니다. 경덕왕이 제작을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완료하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의 아들 혜공왕이 완성을 한다라는 거죠. 완성.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렇죠. 성덕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업적을 기리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경덕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린 거고. 자, 이게 선덕대왕 신종. 자, 향가가 있고 발에는 뭐 이렇게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한번 볼게요. 자, 과학기술에서 기억번에 천문학이 있죠. 그래서 천체 관측 중심, 농경에 활용하기 위해서 천체를 관측했어요. 됐고. 자, 디귿번에 보시면 인쇄술과 재지술이 있는데 그 화살표에 목판 인쇄물 그렇죠. 당나무 종이로 만들었고 종류에 보세요. 미음번 종류표가 쫙 나와 있죠. 천문학, 고구려 천문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고요. 자, 신라의 첨성대지요. 그래서 선덕여왕 때 만들었는데 이 첨성대는 천체 관측을 하는 기구였다라는 것. 삼국사기 기록에 그 여러 가지 기록이 남겨 있는데 이것이 현재에도 매우 정확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수학에서 본 고구려의 천장구조, 모주림 천장구조 수학적인 원리가 적용이 됐고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 통일신라 석굴암과 불국사 그렇죠. 지금의 수학적인 잣대로 봐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 인쇄술에 보면 통일신라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어디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자, 금속기술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 거기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 철을 단련하고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기술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백제에 보시면 칠지도 금속기술 그리고 금동대학로 굉장히 뛰어나죠. 신라에서 금관 그리고 통일신라에는 성덕대왕 신종 그렇죠. 그래서 봉덕사종 에밀레종이라고도 하는 성덕대왕 신종.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농업기술 철제 농기구가 발달을 하지요. 됐고 됐습니다. 신라의 우경이 보급됐다고 써 있는데 6세기 지중왕 때죠. 쭉 넘어가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 자, 삼국시대에 그 우리가 6세기 야마토 정권 뭐 일본에서 수립되고 7세기에 일본이 아스카 문화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삼국시대에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문화전파에서 보면 하코 문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하나 적어놓고
토기는 가야토기가 일본 스에키토기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본 것처럼 삼국시대 문화, 삼국시대가 이제 통일신라로 가게 되잖아요. 자, 이 삼국시대에는 일본의 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통일신라는 일본의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삼국시대는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그 표 전파부터 봅시다. 전파 그 삼국시대 전파를 볼게요. 고구려 때 표예요. 혜자 영양왕 때 혜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됐어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됐고 담징은 가서 우리나라 그 고구려의 담징은 일본에 가서 종유와 먹의 제조 방법을 알려줬어요. 영양왕 때고. 자, 백제 보세요. 아직기 근초고왕 때 아직기가 가서 외나라 태자에게 그 교육을 시켜줬다. 한자 교육. 자, 왕인인데 왕인은 이제 근구수 왕 때예요. 왕인이 이제 넘어가서 노노와 천자문을 전수했다. 백제성왕 때 노리사 측에 그래서 불상과 불경을 전달을 했고요. 고류사 미륵 반가사유상 그리고 호류사 백제 관음상 그리고 고류사 미륵보살 미륵 반가 사유상 요것도 이제 이때 넘어간 걸로 보시면 된다는. 자, 이제 해총 됐고요. 관득 됐고요. 자, 신라로 갈게요. 신라에 보면 조선술 그리고 축제술. 조선술은 이제 그 배 만드는 거죠. 축제술은 이제 연못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안압지가 한인의 연못이죠. 안압지. 가야토기는 스에키토기에 영향을 줬고요. 그 아래 보시면 통일신라 문화전파입니다. 그래서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주었고요. 통일신라에 보시면 원효, 강수, 설총, 불교 그리고 유교를 전파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심상이 그 의상의 화엄사상을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암기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욕 아니고요. 욕 아니에요. 여자를 그 경상도 사투리로 이 가스나라고 가스나 창피하다 그렇죠? 빨리 넘어가고 자 삼국시대 아스카 문화 통일신라 하쿠오 문화잖아요 그렇죠?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이렇게 넘어가면서 일본에 영향을 준 것을 지금 알았죠? 그렇구나 됐다 에이 창피 그만해야지 자 요렇게 하고요 그래요 그 문제는 단원 문제는 한번 집에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그 단원 전반적인 문제 우리 기출 문제집 있죠? 거기에서 기출 문제를 다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고대의 그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다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단원별 기출 문제집 우리 기출 문제집 준비하시고 예습 철저하게 해 오시고 기출 문제집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